일본의 나가사키. 치료비 상한선이라는 제도 때문에 우리 원폭 피해자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을 재판은 2,700명의 피폭자를 위하고 세계 도처에 있는 해외 피폭자들을 위한 모험적인 판례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지금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 돌이킬 수도 잊혀질 수도 없는 고통의 시간. 67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진 않지만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2,700명의 피폭자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일본까지 찾아와 소리쳐 부르짖는 이들. 물러설 것이 없는 절박함이 이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다. 이후 2차 대전은 종식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다. 그중 10%에 해당하는 7만 명의 희생자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갔거나 생계를 위해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이었다. 원폭으로 인한 피해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된 한국.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끝나지 않을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 67년이 지난 지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죽음과 어둠의 도시가 아닌 평화의 상징 도시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원폭 기념관과 평화공원을 조성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후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는 일본. 하지만 강제징용으로 억울하게 피폭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미흡하기만 하다. (3년에) 한 번씩 일본에 직접 찾아와 피폭 진단을 받고 일정 부분의 의료비만을 지원받는 원폭 1세대들. 한국에서는 원폭에 대한 한국에서 원폭자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세에 대해서도 걱정이 돼요. 아무리 이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프더라 해도 이세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이 없으니까. 이들을 대표해 나가사키 시장과 면담을 가진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회원들. 아직까지 한 2,600명이 넘는 피폭자들이 우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여생 끝까지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인 피폭자도 일본인 피폭자와 동일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피해자 스스로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피폭을 당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상당수의 원폭 피해 1세들이 거주하고 있는 합천. 그래서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은 대물림되는 원폭의 후유증으로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의 눈물이 고여있다. 원폭 피해 2세의 경우 어떠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고 이웃의 불편한 시선을 피할 수 없기에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밝히기를 꺼려왔다. 부모들 역시 자신들이 받았던 사회적 차별마저 대물림될까 두려워 아픈 자녀들을 집안에 숨겼다. 부모의 잘못도 본인의 의지도 아니었건만 역사의 잔해 속에 감춰진 이들. 한국 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오셨고요. 특히 이분들의 2세, 3세 중에서 25%에 달하는 사람들이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폭 2세의 경우 질병 유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많게는 90배까지 높게 나타난다. 특히 빈혈, 심근경색, 우울증, 종양 등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그 밖의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피폭 2세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지원조차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고 김영률 씨는 이러한 원폭 2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장본인이다. 한국 원폭 2세 환우회를 조직하고 환우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무던히도 애를 써왔지만 바라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났다. 이후 한국 원폭 2세 환우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이들이 마음을 모아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한정순 회장이다. 피폭 1세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관절의 물렁뼈가 모두 녹아져 없어지는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을 앓고 있는 한 회장. 그녀의 형제자매 모두 질병을 안고 태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큰아들 역시 선천성 뇌성마비로 혼자서는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원폭 피해자 2세라는 이유로 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헤어지면서 지금은 아픈 아들을 돌봐줄 수도 없게 됐다. 작은이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집 근처에 내가 찾아가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면 놀이터에 노는 걸 보면 작은이는 가끔 한 번씩 볼 수가 있었지만 큰애는 내 집에서만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큰애가 늘 걱정은 작은애보다 큰애가 더 걱정이 됐죠. 자신도 모자라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가시 같은 고통. 나이 30이 넘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아들. 사랑만 주어도 부족한 엄마의 마음이기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합천 평화의 집. 한 회장과 진경숙 사무국장은 일주일에 사흘을 이곳에서 지내며 환우들을 돌본다. 그때 경미 씨 부녀가 사무실에 들어선다. 장애인증을 발급받기로 한 경미 씨를 위해 함께 합천 고려병원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상은아. 그놈한테 알리기 싫어서 덮어 놔뒀어. 예. 그놈은 또 창피시럽기도 싫고. 그래서 안 그랬으면 전에는 그 장애 등록증 얘기가 수어서. 다른 건강한 자식들을 위해 아픈 자식을 집안에만 숨겨둬야 했던 아버지는 이제라도 딸의 정확한 병명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기로 결심했다. 원폭 2세 환우 회원들의 설득이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됐다.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4등급이 나왔다. 지금 정신치가 상급이다, 그죠? 부모 세대에서 어떤 나쁜 환경에 노출되면 그 뭐 원자력 그 노출도 가능했다.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그 자손이 뭐 신체적, 정신적 어떤 질환을 이렇게 물려주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도 하겠다. 현재로서는 전무한 원폭 2세 지원. 그래서 더욱 우리 정부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하다. 한정순 회장이 진경숙 사무국장과 함께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는 옥남 씨와 연희 씨의 집. 엄마 아파서 마산에서 병원 왔어요. 병원? 예. 원폭 2세 환우회 회원인 두 자매 모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자매를 돌보던 어머니마저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병원 진료차 또 다른 딸 집으로 요양을 가고 두 자매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으니 집안 살림은커녕 끼니조차 거르기 일쑤다. 근데 지금 이 언니 두 분들 때문에 지금 엄마가 지금 너무 많이 아파요. 지금 걷지도 못하고 지금 결혼해 있는 다른 아프지 않는 딸 집에 가 있는데요. 지금 둘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걱정이 되죠.
먹는 거 챙겨가 옥남 씨도 먹고 연희 씨도 챙겨주고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죠? 언니 잘해야 돼. 응? 잘해야 되는 거 알지? 엄마 오기 전까지. 자신들이 돌아가면 또다시 외딴 섬에 갇힌 듯 남겨질 두 자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집에만 머무는 자매들에게 세상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는 두 사람. 과거 자신의 경험이 떠올랐을까? 그 아픔을 아는 한 회장의 가슴이 탄다. 옥남 씨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다 줄게. 없어 여기. 어? 그러니까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우유 두유 사놨는 거 있어? 물도 있고. 씨 밥도 챙겨주고 좀 해. 다른 환우들과의 약속이 있어 더는 지체하지 못하고 집을 나서면서도 세세한 당부가 이어진다. 절뚝거려지는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걸어줄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는 원폭 피해자. 하지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고통 속에 철저히 방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냉담한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모두가 외면한 작은 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과 같이 소외받고 연약한 이들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바위틈에 피어나는 꽃이 아닌 보호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면 한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제정되는 뭐 장애인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일반인도 아니고 어떤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방치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손짓하며